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로벨 TV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국하면 보수적이고 어떻게 보면 또 고집불통의 나라다, 그런 인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EU 회원국 시절에도 유로화를 안 썼죠. 파운드화를 썼습니다. 이게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유럽 대륙 국가들을 여행하다가 영국으로 건너가면은 유로를 또 파운드화로 바꿔야죠. 그리고 이 또 파운드는 영국의 화폐 단위는 12진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스름을 받으면 이게 뭐 제대로 받은 건지 어떻게 써야 될지 그것도 헷갈릴 때가 많았습니다. 지난 2020년에 이제 브렉시트 이후에 영국 경제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지만은 그래도 한때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2차 세계대전 전까지는 300년 동안 세계 패권을 유지해온 나라입니다. 요 썸네일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남미의 윗부분, 북아메리카의 대부분, 인도, 파키스탄, 중앙아시아 일대, 호주, 뭐 중국은 식민지 아니었지만은 중국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죠. 이렇게 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고집불통이고 폐쇄적이어서는 그렇게 오랜 동안 패권 유지를 하기가 힘들죠. 우리는 영국을 잘 모릅니다. 그 나라 이름을 왜 우리가 영국이라고 부르게 됐는지, 또는 거기 사람들이 어떤 역사적 경험을 했는지 이제 잘 모르죠. 근데 영국은 매우 독특한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어떤 고유의 민족의식을 형성해 왔습니다. 그들이 보는 역사의 관점과 그거에 따라서 형성된 민족의식은 독특하고 우리랑은 정말 틀립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영국과 영국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하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면 배워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흔히 영국 그러고 그 나라 사람을 이제 영국인이라고 이제 부르죠. 근데 여러분, 유럽에는 이제 흔히 3대 인종, 포괄적으로 인종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먼저 게르만족이죠. 이건 주로 이제 중유럽, 또 포괄적으로 보면은 스칸디나비아, 노르만이지만은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틴족, 이거는 이제 남유럽이죠.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런데 불란서는 라틴어 계열이기 때문에 불란서 남부도 라틴 피가 많이 섞여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슬라브, 흔히 이제 동유럽, 러시아, 뭐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폴란드, 그리고 발칸반도 대부분, 이렇게 이제 게르만, 라틴, 슬라브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그러면 영국인은 도대체 이 세 개의 종족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그것도 약간 이제 의문이 갑니다. 하늘에서 뭐 뚝 떨어졌을 리도 없고,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흔히 영국이라고 부르는 그 나라는 이 대륙 건너편에 있는 섬이죠. 그 섬은 브리튼이 더 정확한 명칭입니다. 그리고 그 북쪽이 스코틀랜드, 여기 스코틀랜드가 있고요. 그 서쪽 빨간 데가 웨일즈, 그리고 그 나머지 지역을 잉글랜드, 아일랜드 섬 북쪽은 이제 북아일랜드 해가지고 과 이제 합병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영국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국이라고 부르는 나라의 정확한 국호는 UK,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죠. 여기를 보면 어디도 잉글랜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브리튼은 아일랜드를 제외한 프랑스 해안 건너편에 있는 이 섬,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섬을 이제 브리튼이라고 하는 거죠. 그 섬을 그리스 때부터 브리튼이라고 부르고 로마 시대 때는 브리타니아라고 불렀는데 그 뜻이 무슨 뜻인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브리튼 섬의 북쪽은 스코틀랜드고 서쪽은 웨일즈, 가운데가 잉글랜드, 바다 건너 섬이 이제 아일랜드, 그 중에 이제 북아일랜드가 영국의 영토입니다. 그래서 이 네 나라 또는 이 네 지역이 합쳐서 연합 왕국을 이뤘다고 해서 유나이티드 킹덤, 흔히 약자로 UK라고 씁니다. 우리나라의 영어 국호는 Republic of Korea 해가지고 ROK라고 쓰듯이 영국은 UK라고 쓰죠.
이 스코틀랜드, 웨일즈, 아일랜드는 자치정부가 이제 수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의회도 있고 행정수반, 거기서는 스스로는 이제 총리라고 부릅니다. 선출해서 외교권과 군사권만 말고는 자치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스코틀랜드하고 아일랜드는 화폐도 자체 화폐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국 여행 갔다가 스코틀랜드에 가면은 스코틀랜드 화폐로 바꿔야 됩니다. 사실은 소위 잉글랜드 파운드를 써도 되는데 안 받아줘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굉장히 이제 불편하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유나이티드 킹덤은 축구협회가 4개죠. 그러니까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가 각각의 프로리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EPL은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라고 잉글랜드 지역에서 운영이 되는 프로축구 리그입니다. 그러면은 스코틀랜드하고 웨일즈하고 또 북아일랜드에 자치의회가 있다고 그러면은 런던에 가면 그 빅벤이라고 큰 시계가 붙어 있는 건물, 그걸 영국 의사당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뭐냐? 그거는 잉글랜드 의사당이 아니라 유나이티드 킹덤의 의사당이죠. 그래서 그 의원들은 스코틀랜드, 웨일즈 또 북아일랜드에서도 이제 선출을 합니다. 그래서 정식 명칭은 유나이티드 킹덤 팔리아먼트다. 그건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언제부터 그런 그레이트 브리튼을 또는 유나이티드 킹덤을 영국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느냐? 우리나라 문헌을 보면은 조선왕조실록, 특히 순조 때 순조실록에 이게 나타납니다. 1832년경이라고 하는데 아마 청나라의 사신으로 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순조한테 보고한 내용인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영국 또는 유나이티드 킹덤에 대해서 뭐라고 보고했냐면 영길리국, 에란국, 그리고 사객란국이 합쳐져 한 국가를 이루기 때문에 대영국이라고 칭하고 이렇게 이제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잉글랜드를 영길리라고 음차를 했고, 그 다음에 아일랜드를 에란이라고 음차를 했고, 그리고 스코틀랜드는 사객란이라고 음차를 한 다음에 랜드를 이제 국으로 바꿔가지고 영길리국, 에란국, 사객란국, 이게 합쳐져서 대영국, 또 그레이트 브리튼을 이뤘다라고 보고를 해서 비교적 이제 정확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를 뭐라고 부를 것이냐? 중국 사람들이 잉글랜드를 잉으로 해가지고 영이라는 이제 한자를 쓰고 나라 이름 붙여서 영국해서 사실은 이제 잉글랜드는 그 브리튼 섬의 한 부분이지만은 그때부터 이 나라 전체를 영국이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기, 지금 현재의 영국 국기 또는 UK 국기는 이렇게 생겼죠. 근데 원래 잉글랜드의 국기는 흰 바탕에 빨간 십자가를 그은 게 잉글랜드의 국기였습니다. 우리가 십자군 전쟁 영화를 보면은 뭐 기사들이 이걸 방패다 하고 다니는 걸 볼 수 있죠. 그 옆에 있는 게 스코틀랜드 국기였습니다. 이 둘이 병합을 하면서 이렇게 바뀌었다가 결국은 북아일랜드까지 통합을 하면서 현재 이런 모습, 유니언 잭이라는 국기가 이제 탄생한 거고, 이러한 국기가 확정이 된 게 1803년 북아일랜드가 병합되면서 현재와 같은 국기가 완성됐기 때문에 약 200년밖에는 이제 안 됩니다. 그럼 뭐 영토는 그렇다고 치고요. 과연 거기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땅의 주인은 누구냐? 임자는 누구냐? 이걸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한반도에 사는 사람을 한민족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뭐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뭐 저는 이제 삼국 통일 신라 때부터 이제 치면은 한 1400년, 1300년 정도 우리가 이제 이 땅의 주인으로 살고 있었죠. 그리고 중국은 흔히 이제 한족이라 그러죠. 나머지는 소수민족이라 그러는데, 중국의 주장에 의하면은 92%, 14억이 넘는 인구 중에 92%가 한족이라 그러는데, 이건 혈통적 분류가 아닙니다.
우리 한민족은 굉장히 혈통적으로 유사하다고 생각하는데 한족은 혈통적 분류가 아닙니다. 이건 문화적 분류입니다. 아마 혈통적으로 따지면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한족이 전체 반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한족이 뭐 92%고 나머지는 뭐 35개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졌다. 그거는 이제 허구입니다. 허구. 예. 그래서 미국 대륙은 주인이 누구냐? 흔히 원래 인디언이 살고 있었으니까 인디언이 아니냐? 그런데 이제 주류는 지금 백인이란 말이죠. 그럼 백인이 주인인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남미 가면은 더 복잡해집니다. 북미의 인디안에 해당되는 남미 원주민이 인디오죠. 근데 인디오가 살고 있는데 스페인계 백인들이 들어왔죠. 그리고 둘이 동화 정책을 펴서 그 혼혈인 메스티조가 무지하게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면 이거 주인이 누구냐?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브리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 밑에 사진에서 보이듯이 이게 스톤헨지라고 그래가지고 선사시대의 거성 문화죠. 예,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 고인들보다는 규모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브리튼 섬의 이제 원주민 하면은 뭐 무슨 구석기 시대, 뭐 호모 이렉투스, 호모 사피엔스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 추적 가능한 걸로 보면은 스톤헨지를 세운 사람들이 거기 원주민이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이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거성 문화가 높이가 한 8m 또는 무게가 한 50톤 되는 거 80여 개로 세워져 있으니까 꽤 이제 문명이 그 당시로서는 발전했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게 기원전 3000년에서 2000년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세운 사람들이 브리튼의 원주민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누구냐? 그건 명확치가 않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지금의 이제 스페인 땅 이베리아에서 건너간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명확치가 않습니다. 아무튼 기원전 3000년, 2000년 전에 거기 어떤 사람들이 살면서 이런 거성 문화를 만들었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기원전 한 8세기서부터 2세기 사이에 유럽 대륙에 있는 켈트족이 대거 이 브리튼 섬으로 이주해 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제 켈트 그런데 영어로는 셀트죠. 셀트족 또는 셀틱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 있었느냐? 그것도 또 불분명해요. 이게 어떤 그 혈통적인 분류가 아니라 주로 이제 언어, 켈트어를 쓰면 이제 켈트족이라 그러는데, 그래도 중부 유럽하고 동부 유럽, 뭐 지금 체코, 독일, 남부 이쪽에서 모여 살지 않았느냐?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이 켈트족이 역사적으로 보면 유럽에서 가장 넓은 지역으로 퍼져나간 종족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켈트어를 쓰면 켈트족, 어디서 기원을 했는지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말로는 켈트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셀트 또는 셀틱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그 미국의 유명한 프로농구팀 보스턴 셀틱스, 이게 이제 셀트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켈트에서 나온 거고, 또 기성용 선수가 뛰었던 스코틀랜드 셀틱스, 이건 이제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어떤 켈트적 전통을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셀틱스라는 그런 프로 구단이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았어요. 아마 원주민하고 섞여 살았는데 원주민이 더 많았는지 켈트족이 더 많았는지는 이제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침공을 해오죠. 이 로마가 그 줄리어스 시저가 갈리아 지방,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죠. 주로 프랑스 지방을 정복하고 딱 바다 건너 보니까 큰 섬이 있는 거예요. 그 섬을 옛날서부터 브리타니카라고 불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침공을 해서 정복을 합니다. 근데 한 100년이 걸려요. 서기 43년이 돼야지 완전 복속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거기 사는 그 브리튼인 또는 켈트인들이 저항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410년에
로마가 쇠락을 하면서 결국은 로마군이 철수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리튼 섬을 로마가 300년 동안 지배했었던 겁니다. 그 당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브리튼 섬에는 브리튼인과 그리고 켈트족이 어울려서 이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합쳐서 로마에는 그냥 브리튼인이라고 불렀는데, 로마가 침공해 와가지고 이 일대를 장악하니까 켈트족들이 이제 이주를 해야죠. 쫓겨가는 거죠. 그래서 북쪽, 서쪽, 남쪽으로 이주를 해서 북쪽으로 갔다. 그러면 이제 스코틀랜드로 간 거고, 서쪽으로 갔다. 그게 이제 웨일즈가 되는 겁니다. 웨일즈가 되고, 그 다음에 아예 이제 바다 건너서 그 밑에 있는 아일랜드로 갔다. 그래서 뭐 언어학자들 얘기로는 웨일즈 지방하고 이제 스코틀랜드가 쓰는 영어하고 잉글랜드 지역에서 쓰는 영어하고 악센트가 좀 틀린데, 켈트어 흔적이 또는 악센트가 가장 심하게 남아있는 데가 웨일즈 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일랜드나 스코틀랜드나 웨일즈의 영어 악센트는 스탠다드 잉글리시하고는 굉장히 틀리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자, 410년에 로마가 결국은 이제 철수를 300년 지배하고 철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에 브리튼인들하고 켈트인들의 저항이 너무 심해가지고 로마가 용병을 데려옵니다. 처음엔 조금 데려왔겠죠. 주로 싸움 잘하는 사람들을 데려와야 되니까 바이킹을 데려왔는데, 그 바이킹들이 이제 앵글로 섹슨족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로마군이 철수를 했는데 5세기, 6세기에 무슨 소문이 났는지 먼저 용병으로 와 있던 앵글로 섹슨족이 자기 고향에다가 소문을 퍼뜨렸는지 앵글로 섹슨족이 대거 브리튼으로 이주를 해옵니다. 이게 이제 앵글로 섹슨의 나라라고 이름이 붙기 시작한 기원이 되는 거죠. 로마는 철수하고 앵글로 섹슨은 몰려오고, 그리고 그 앵글로 섹슨하고 현지 켈트인 또 브리튼인과의 어떤 이제 갈등, 싸움, 거기서 나온 게 이제 아더 왕 이야기입니다. 뭐 엑스칼리버를 바위에서 뽑고 뭐 원탁의 기사가 있고, 그래서 이거는 브리튼인이 켈트인을 포함한 브리튼인이 앵글로 섹슨의 침략자하고 맞서 싸우는 얘기인데, 실제 그런 아더왕이 있었는지 또는 아더왕이 뭐 켈트인인지 누군지 확실치 않습니다. 아무튼 그런 이제 혼란한 시기였다 이거죠.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앵글로라는 지방은 덴마크에 있었던 거고요. 섹슨이란 지방은 독일 서북부의 지방입니다. 근데 이들이 건너와 가지고 브리튼 섬의 중부 또 동남부를 이제 지배하게 되는 거죠. 차지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부터 앵글로족의 땅이다 해가지고, 원래는 앵글랜드죠. 이게 브리튼화 돼가지고 잉글랜드라는 지명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앵글로족의 그 언어인 뭐 앵글리시죠. 앵글리시가 사용되기 시작했죠. 그게 현재의 잉글리시가 된 거고, 그렇게 따지면 잉글리시는 그 범게르만어 계열의 언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법이 무슨 뭐 독일어하고 영국하고 비슷하다. 우리가 이제 그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좀 더 살펴보면요. 요 파란 선이 주트족 또는 유트족입니다. 덴마크 지방이죠. 그 사람들이 건너와 가지고 지금의 잉글랜드 지방 남쪽에 정착을 했고, 그 다음에 요 노란 선이 앵글로 지방입니다. 덴마크 반도의 중부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건너와서 지금의 잉글랜드 지방에 정착을 했고, 마지막으로 이 빨간 선이 그 섹슨, 독일어는 작센입니다. 섹슨 지방의 사람들이 건너와 가지고 여기에 이제 정착을 했습니다. 근데 아마 숫자적으로 주트족 또는 유트족이 소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앵글로 섹슨이란 이름만 남았는데,
참고적으로 이 그 섹슨이라는 건 독일어는 이제 작센이죠. 근데 그때 작센은 현재 독일 북부의 홀슈타인 지역, 거기를 이제 작센이라고 불렀는데 한 11세기경에 이 작센이란 지명이 현재의 독일 작센 지방, 즉 독일 동부 지역 이 작센주로 옮겨가게 됐습니다. 이름을 누가 그 영주가 가져가 버렸어요. 거기에 이제 그 유명한 도시 드레스덴이 수도고 이제 체코하고 이제 접경 지역이죠. 그래서 지금의 작센 지방은 아니고 그 당시의 작센 지방, 즉 현재의 홀슈타인 지역에 있는 독일계 뭐 바이킹이죠. 바이킹이 영국으로 건너왔다. 이걸 이제 섹슨이라고 한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군이 철군하고 앵글로 섹슨족이 몰려와 가지고 현지인들, 즉 켈트인하고 브리튼인하고 싸우면서 결국은 지금 잉글랜드 지방에 7개 이제 왕국을 세웠습니다. 그걸 이제 위에서부터 살펴보면은 여기가 노썸부리하고 그 밑이 메르시하고 그리고 무슨 뭐 이스트 앵글리아, 더 에섹스, 켄트, 서섹스, 웨섹스, 이런 7개 왕국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웨섹스니 서섹스니 켄트, 에섹스는 들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그 유명한 드라마 왕좌의 게임의 이제 시대적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앵글로 섹슨족이 몰려와 가지고 현지 브리튼인하고 주로 이제 켈트인들이 싸우다가 아이고 힘들다 해가지고 일부 켈트인은 거꾸로 바다 건너서 프랑스 지방으로 갔습니다. 프랑스 남부에 그 툭 튀어나와 있는 반도, 요거를 그 브루타뉴라 그러는데, 그래서 거기에 이제 브루타뉴 공국을 세우죠. 그러니까 몰려온 앵글로 섹슨 족하고 켈트인 또 브리탄인하고 싸우다가 결국은 프랑스에 엉뚱하게 켈트족이 세운 공국이 하나 생겨난 겁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이제 정리해 드리면은 원주민이 원래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켈트인이 몰려왔고, 그리고 또 로마가 와서 300년 지배했고, 그런데 앵글로 섹슨이 몰려와 가지고 결국은 전쟁을 하고 그러면서 뒤엉켜서 살았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한 8세기 정도에 바이킹의 침략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이제 기록에 의하면 787년서부터 침략이 시작됐다고 했는데, 이 바이킹은 어디서 왔느냐?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바이킹의 이제 전성시대라고 그러는데, 바이킹 하면 이제 해적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죠. 우리한테 노략질하고 살육하고. 그런데 이건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그 당시 유럽 인종 중에서 바이킹들이 해양술이 이제 발달했다고 말할 수가 있고, 브리튼 섬을 침략한 바이킹과는 틀리게 동쪽으로 간 바이킹들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각 지역의 물자를 교류시키는 상인이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국은 지금 러시아의 모태가 되는 키예프 공국을 세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지역하고 벨라루스 지역을 보면, 그 국가들을 보면 뭐 금발 미녀가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북방 바이킹하고 노르만하고 현지 슬라브 인종하고의 혼혈들이죠. 그래서 금발의 미인들을 보면은 얼굴이 이제 보름달형인 어떤 전형적인 슬라브족의 외형과는 틀립니다. 그리고 그리스인들이 이러한 노르만, 그러니까 덴마크, 스웨덴 이 지역 사람들을 루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그 국명은 이 루스, 북쪽 사람들이 세운 나라라는 뜻인 거죠. 거기서 나온 거죠. 그렇게 반복적으로 바이킹들에 의해서 침탈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다가 급기야는 1016년서부터 1042년에 덴마크 바이킹들에 의해 가지고 잉글랜드가 점령을 당합니다. 그 당시 이제 덴마크는 강국이어서 크누트 왕이라고 있었는데, 크누트 왕이 덴마크
또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그리고 잉글랜드를 포함한 북해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덴마크의 최전성기라고 할 수 있죠. 이 덴마크 바이킹들을 앵글로색슨들이 데인족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영국 역사에서는 이거를 데인족의 침략이라고 부릅니다. 1016년에서 1042년 동안 바이킹에 의해 가지고 잉글랜드 지역이 지배를 받은 거죠. 근데 이 북해 제국은 오래가지 못하고 멸망을 했습니다. 앵글로색슨들은 그 덴마크 세력을 몰아낸 후에 자신들의 국가인 앵글로색슨 웨식스 왕조를 수립했습니다. 근데 얼마 안 돼서 이번에는 이제 프랑스의 노르망공이 침공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노르만 왕조가 1066년에서 1135년까지 존재를 하는데, 이들은 이제 웨식스 왕조를 무너뜨리고 노르만 왕조를 수립했습니다.